박승현 사망. 장례식장 없어. 부모님 너무 슬퍼. 박승현 마지막 메시지. 보디빌더 출신 헬스 유튜버 박승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후 수많은 팬들은 그가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에 빠졌다. 팬들은 그의 마지막 영상과 평소 전해왔던 고백, 그리고 사회에 던진 약투 운동의 메시지를 통해 그가 겪은 내면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압박의 무게를 짚어보고 있다. 우선 박승현은 단순한 피지컬의 소유자를 넘어서 헬스와 보디빌딩 산업 내에 만연한 불법 약물 사용과 그로 인한 파국적 부작용을 폭로하며 약투 운동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자백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일종의 선언이었으며 업계 전반에 깊은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백은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 잘 먹고 있다. 점점 유쾌함은 사라지고 회인이 되는 내 모습에 라는 그의 한마디에는 겉으로는 강인한 이미지로 무장한 그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극심한 심리적 고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혐오와 사회가 부여한 낙인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어둠에 갇힌 한 영혼의 절규처럼 들렸으며 그 절망의 깊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한켠에 오래도록 남을 정도였다. 팬들은 그의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외로움과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난 강인함 뒤에 감춰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깊고 아픈 고독의 세계를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보디빌더나 헬스 유튜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외면받음, 그리고 끊임없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외침을 보냈다. 이 외침은 단순히 불법 약물 사용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경쟁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스로를 찾으려 애쓰는 한 인간의 눈물 같았으며, 그 눈물은 모두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경고의 메시지로 남아있다. 이처럼 박승현의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치명적인 고발이었다. 팬들은 그의 고백을 통해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부서진 자아와 끊임없이 무너지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직시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가슴 아픈 공감과 슬픔은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팬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전 재산도 50만 원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금전적 어려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팬들은 이를 통해 그가 헬스 유튜버로서의 성공과 동시에 겪은 고독감,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안정감을 찾지 못한 현실을 짐작하게 된다. 건강한 외모와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 뒤에는 끊임없이 내면에서 자라난 불안과 고립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팬들은 박승현의 마지막 영상에서 드러난 자학적 고백과 무력감을 보고 그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며 고립된 삶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다고 분석한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배달 음식만 먹고 살찌고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삶에 대한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35살 먹고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고라는 고백은 사회적 기준과 성공에 대한 강박이 그의 자존감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를 보여준다. 팬들은 이 모든 고백이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자립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대변한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박승현이 약투 운동을 통해 보디빌딩 업계의 불법 약물 남용 실태를 폭로한 것은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조리와 어둠을 밝히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팬들은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투쟁과 개인의 심리적 갈등 사이에서 그는 결국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버티지 못한 끝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이러한 그의 결단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헬스 및 피트니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비한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한 박승현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팬들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부모님의 상심이 너무 크다며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애도와 슬픔 속에서 팬들은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박승현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과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결국 팬들의 분석은 한 사람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맞물려 발생한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본다. 박승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남아있다. 팬들의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아쉬움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작은 희망이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언론은 박승현의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매체가 박승현의 생애와 약투 운동을 둘러싼 그의 고백에 주목하며 그가 남긴 메시지와 헬스 및 보디빌딩 산업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매체들은 헬스 산업의 은밀한 진실을 고백한 유튜버 박승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의 상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며 그의 공개적인 폭로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는지 조명했다. 기사에서는 박승현이 밝힌 정신과에서 주는 약 잘 먹고 있다. 점점 유쾌함은 사라지고 회인이 되는 내 모습이라는 고백이 단순한 자백을 넘어 업계 전반에 퍼진 불법 약물 사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었다. 유럽의 주요 언론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현대 사회의 잔혹한 경쟁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한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박승현의 이야기를 통해 헬스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승현의 비극적인 최후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외침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시아 각국의 언론 역시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명하며 보디빌딩계의 어두운 이면과 정신건강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낸 그의 목소리가 너무 일찍 잠들어 버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중국의 미디어는 박승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미래 세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언론은 박승현의 죽음을 단순한 한 인물의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현대 사회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들을 폭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 언론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의 생애와 마지막 고백은 앞으로 헬스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선의 움직임을 촉발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